그럼 지금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충청권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협회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제31대 회장선거에 후보하신 후보자 한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강석후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영수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3번 이창섭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정태복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5번 조충기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최되는 협회 31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좌장을 맡은 건축사 임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선거인인 회원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토론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후보자 자리 배치는 오늘 토론회장 후보자 자리 배치는 토론회 시작 전에 추첨을 통하여 추첨 결과 빠른 번호 순으로 좌장 옆자리부터 착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는 후보자 기초연설, 그 다음에는 후보자 질의응답, 그 다음에는 방첩석 질의,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서 토론회를 끝낼까 합니다. 이상으로 같이 토론회 진행 방법을 안내해드리며 토론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별 발언 제한 시간을 20초 전에 1차 타정한 후 제한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를 차단할 예정이오니 연설을 회장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멈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 기초연설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 회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축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이끌어 오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30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고 효율적인 협회 운영을 바탕으로 대한건축사협회의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저와 협회 임직원 모두 오로지 회원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굽은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룬 성과와 진전은 오직 한결같은 믿음으로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정부 위탁 사업의 확대로 협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였고 건축사의 특급 기술자 인정, 현장 조사 검사 대가 기준 개정,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의 설계 대가를 현실화했습니다. 건축 설계 산업 육성 방안, 건축물 안전 종합 대책 등을 정부 및 연구기관과 공조하여 건축사가 건축물의 총괄자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설계비 지급 가능을 개선 중이며 민간 설계 대가 기준 제정과 선진화된 설계 표준 계약서의 개발 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어떠한 난관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정직하며 정정당당히 맞서 해결해왔습니다. 이제 저 김영수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당한 협회의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절대로 한 개인의 영광으로 탐할 자리가 아니고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약속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희망을 약속하고 약속한 희망을 실현하는 것이 회장의 의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협회는 업무 추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단 없는 전진, 제가 한 번 더 출마한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건축사 업무에 직결되는 법 제도의 개선은 정부의 입장과 타 분야의 이해관계, 국회 입장 등으로 대단히 유동적이며 성과 여부 또한 확실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온 설계감리제도 관련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일관성 있고 빈틈없이 이뤄내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건축사의 의회 확대와 위상 제고에 기결된다고 확신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협회에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협회 봉사를 이 문제의 해결과 실천에 바치고자 합니다. 임기 내 역점 사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감리비 예치제, 책임 한계 복제와 사후 설계 관리 제도의 정착, 유지 관리 제도의 정착 및 허가 제도의 개선, 설계 변경 대가의 현실화, 건축사 장학제도 등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보다는 협회가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선거에 임박할 때까지 협회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 김용수와 함께 하나 되어 대우받는 건축사, 찬란한 미래의 대한민국 건축사협회를 만들어가는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 경영 발전의 견인차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품고 있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 단일 후보 기호 4번 정태복입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는 머지않아 등록 회원수 10,000명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대책 없는 회원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우리 건축사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도 새 집행부가 등장한 지 2년의 임기 동안 열심히는 하였습니다만 약속했던 감리제도 개선 입법과 건축물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 등 회원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해놓은 게 하나 뚜렷한 게 없이 주어진 임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조직에게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비전은 초인류 대한건축사협회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회, 대내적으로는 회원이 행복한 협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50년 역사 동안 아직도 설계 감리자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 족쇄가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기대와는 달리 너무 무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저 말 다 들어주다가 때로는 이 말도 저 말도 외면하느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규제와 제도는 두더지 개인과 같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예상 밖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적은 회원이다. 협회는 회원의 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들은 협회가 회원들의 생존권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존재 목적은 회원의 행복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만약 저에게 회장으로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으로 본부 협회를 연합회로 시도 건축사회를 법인화하여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월정예비 제도를 폐지하며 책임이사제 도입으로 업무의 일관성과 조직을 슬림하며 재정자립 기반 확충과 설계인력 양성 등 수익사업을 연계하도록 하여 작지만 강한 협회로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존권 확보에 주력하는 협회로서 상주감리 대상의 모든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를 포함한 감리제도 입법 마무리와
더불어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가 현실화와 그 범위 확대, 기획 설계 등록제도 전국 동시 시행 등 설계 감리 대가 실비정의 가산 방식 법제와 더불어서 현 건축 신고제를 100% 건축 허가제를 전환하여 회원 행복 시대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변화와 소통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진흥법 현실화 추진과 상주관리 대상 건축물 중 한 사람이 최소 5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상주감리 총량대 실시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법제도 개선 적극 대응을 위해 해장 비상진무 캠프를 세종시에 설치하겠습니다. 건설사 설계 겸업 금지를 원점할 수 있는 입법 추진과 설계자 감리의 법제화와 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의 무상화 등 공정한 협회 운영으로 회원 응집력을 강화하며 건축사 연금제도의 조속한 보완 및 협동조합의 건축사 직능 맞춤식 개발 조기 시행 등으로 협회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건축사의 회장은 대한민국 건축 3년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불편해야 회원이 편합니다. 진정성과 원칙만 잘 지켜도 회장직의 절반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회원들이 쓰다고 외면한 약이라도 몸에 좋다고 판단되면 먹일 줄 알아야 합니다. 건전한 건축 상식과 건축 감정을 가진 보통 건축사들이 국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보통 건축사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혁자 성지 생존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도 창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성과 실천력으로 기호 4번 지역 단일 후보 제가 반드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1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선거 합동토론을 개최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대전 충남북 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교일분 강석 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2년 전보다 여러분의 사무실 여건이 좀 나아지셨으니까 매선 추위가 우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빼앗길 것도 없고 가질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성대는 학식과 덕이 지도자의 덕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이 별난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는 강력한 지도자만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계는 위기 시대 속을 걷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을 해결하고 미래를 책임져줄 지혜와 용기가 가득 찬 용장이 필요합니다. 예리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힘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설계 사무실 다닐 때는 비록 박봉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있을 뿐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작가는 없고 출판사와 화방만이 존재합니다. 정과 부가 뒤바뀐 입찰제도, 끊임없이 요구사항만 늘어가는 불평등 대가기준, 자신의 고객을 고발해야 하는 감리제도, 무한시의 행정처분, 공사비 80%인 건축 감리비보다 공사비 20%인 전기 감리비가 훨씬 더 많은 말도 되지 않는 이 같은 현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불평등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꿈꾸는 바보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30kg의 갑옷을 입은 중세기사는 아무런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은
오리엔트 전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협회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전문화시켜 기획 및 대정부 법 제도 개선에 치중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스마트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 정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건축사와 건축사 가족 땀의 대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설계감리 분리 법제화 대상 건축물 규모를 상주감리 대상 규모 미만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여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와 공제 증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관공서에서는 건축사를 의무 채용하여 모든 건축 허가를 무자격자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자인 공공건축사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필더 제도 법제화를 서두를 것이며 회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의 구청 처리에 우선할 것이며 여러분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가 전문가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새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교육원 강석호가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충남북 건축사의 회원 여러분, 두 번 속지 마시고 부디 해낼 수 있는 열정과 강한 의지가 있는 교육원 강석호에게 많은 지지를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남 회원 여러분, 충북 회원 여러분, 대전 회원 여러분, 전국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협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회장은 협회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협회의 운명은 회원 여러분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협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이며 회원의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 법역과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49년 된 젊은 협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축에 대한 설계 본능이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건축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사의 권익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건축지식보호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본협의 실무교육, 회원 실적 등 회원 관련 업무는 시도 건축사에 위임하여 회원 여러분의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협동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건축사 교육의 질은 높이고 교육 비용은 낮추겠습니다. 여러분, 본협회의 사무처 조직은 국토부 일국 상가에 걸맞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비대진 본협회 기구를 설립하고 회원의 상전 노릇을 하는 본협회 사무처의 연공서열 중심의 무책임한 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본협 직원의 시도회 파견과 순환 보직으로 본협과 시도회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고 협회 직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변신하지 않는 집단은 반드시 죽는다 하였습니다. 미래의벽 개척을 위한 R&D의 과감한 투자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협회장에게 주어진 독점적이고 과다한 권한은 부회장과 이사 및 각 위원회에 과감히 위임하겠습니다. 해적복합도시 세종시에 국토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세종행정국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초빙된 상근 부회장은 내부 결재가 아니라 정부성에 걸맞는 국토부, 기경부 등 대외부 행정부 활동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근사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법인화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 권익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대국민에 대한 3대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재정부 활동입니다. 행정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회장 직속 가칭 정부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본 업무 지원과 편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둘째, 대국회 활동입니다. 대국회 활동은 법제도의 관철이 목적입니다. 상금 부회장에게 의지할 일이 아닙니다. 회장이 직접 관장하고 이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 되어 회원 여러분께서 결정하신 법제도를 임기 내에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제 담당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장 직속 가칭 국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가 희망하는 법 개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셋째, 대국민 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중 80%가 건축사를 모른다고 합니다. 대국민 활동은 홍보 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회장 직속 가칭 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사의 위상과 역할을 동반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협회입니다. 협회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믿음과 견연한 의지입니다. 회원 여러분, 강한 협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축사이며 우리는 대한건사협회 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전 충남도 건축사회원 여러분, 기호 3번 이창석 후보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제주 광주에 이어 오늘 세 번째 공개 토론회가 대전에서 거행되고 있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의 촉박함을 감안하여 바로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이 우리 건축사의 생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계속하여 점점 더 악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고 수없는 공약은 있었으나 나아진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소규모 건물의 설계감리 분리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많은 공약대로 하면 분명 나아져야 했는데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건축물이 사유재산인 동시에 공공자산이라는 기본 개념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리의 이익만 쫓게 되면 우리 이익과 위상을 동시에 잃게 마련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 쫓으면 설당이 없어지는 것과 이치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때그때 눈앞에 보이는 감성적인 고와 공약은 있었으나 건축사가 진정 가야 할 고도로 정제된 목표가 없었고 이 때문에 수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멍가게식 협회 운영은 있었으나 협회의 힘을 집중시키는 리더십은 없었습니다. 국내 견해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해결할 우리의 협회 조직은 지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사무국, 각종 위원회 등 많은 인원이 있으나 정작 우리의 생존이 직결된 대업무를 추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조직으로는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이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이 바로 우리 협회 창립 50주년의 해입니다. 소위 뻗어지는 해입니다. 우리 협회의 근본적인 혁신과 목표 설정 없이는 또다시 지나간 세월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때 표피적 구의 협회를 맡겨서는 우리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회사 조직을 경영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고 적절히 운영해온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사적인 욕심에 휘둘리지 않은 정신적인 기반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만 가지고 협회의 중요한 대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협회의 위치가 너무나 위험합니다. 노련한 협상술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저는 협회의 대외 업무를 수행한 사회적인 인권 확보에 누구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의 지난 50년 역사가 그렇다 할 시도 없이 우리의 이익만을 얻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우리 건축사가 건축을 통하여 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건축사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우리 위치도 강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업역도 순리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받기 위하여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협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협회와 건축사가 새로운 50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반듯한 기초를 확립하겠습니다. 저 기호 3번 이창석 명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두고두고 기억될 회장이 되기 위하여 제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 협회에 몽땅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후보자 공통질의 응답 순서입니다. 후보자분들께 질문하는 공통질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과 시도 건축사회 등으로부터 회장 후보자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이를 취합하여 번역별 3개문항씩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후보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질문하는 3가지 공통 질문 사항을 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 사항입니다. 국가 건축 정책과 건축사 이익이 서로 상충할 때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후보자로서 입장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투쟁하겠다, 싸우겠다 식의 선언적 전략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과 건축사로서 행동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은 바로 제 남자 계신 김영수 후보자부터 정태복 후보자, 강석 후보자, 조충기 후보자, 이창석 후보자 순으로 2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건축 정책과 건축사 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 건축 정책과 건축사 이익은 공공을 우선하는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됩니다. 건축사들도 자신의 입장보다는 객관적인 척도에서 생각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외곽 단체와의 소통, 협력 방법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충되는 법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략으로 건축사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만의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대국민 홍보와 건축사의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국민 건축의 미래, 공공을 우선해야 하는 그러한 회원들이 먼저 의식에 대한 동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 건축 정책이 건축사의 본질적인 역량을 침해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례로 건설회사의 설계 금업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축사업의 발전 방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건축사업에 대한 신뢰를 찾을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개방, 여러 가지 1차적인 어떤 원칙 또는 체계적인 허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협회는 사업자 단체로서 회원의 권익 향상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가 협회나 세건협 등 유관 단체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협상을 통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명분을 살리고 협회는 다소 이익이 줄더라도 실리를 찾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응의 주체는 대국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명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국민 봉사와 방송 광고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2009년 이태리 로마 건축사협회를 교류 방문 시에 직접 목격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 협회 고유의 방송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축된 채널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꾸준히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 있는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익단체로서 당연히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9,500여 회원의 생존권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결연하고 비장한 자세로 투쟁의 일선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익단체입니다. 회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과 우리의 이익이 상충될 때 명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 우선이며, 다음은 언론 플레이, 마지막이 투쟁입니다. 다른 협회의 경우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경우와 위급 상황 등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사무처, 집행부, 또 각 시도 건축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의사협회의 경우 처음 국민들을 위한다는 논리 개발로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인터뷰 등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며 광고를 냅니다. 예전에는 광고에도 대한의사협회라고 나오더니 요즘에는 청년의사회, 전공의협의회, 개업의사회,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여성건축사회 등 여러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최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동목 파업이냐, 결사에 반대 집회 등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경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옛날 김영삼 정부 시절 우리 건축계의 권미지라는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협회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협회를 의무가입해서 임의가입으로, 또 설계비 예치제를 없앴고 도서검토제를 없앴습니다. 이들은 이런 실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후 권미들의 핵심 멤버들은 국가 조직 요직에 기용됐고, 대학에서는 석좌교수로, 가협회에서는 회장으로, 심지어 우리 협회 회장까지 지낸 이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연히 협회 이익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 단기적 암흑에 관한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회는 협회가 가져야 될 본연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대변하거나 동조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선도적 전략적 프레임을 가동한다는 뜻은 본역과 시도의 지역 건축사가 상호작용해서 대응한다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싸워서 얻을 게 뭐냐는 문제보다 내용별, 사안별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를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우리 회원의 이익이 절도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미래를 우리의 주관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적 접근, 즉 R&D 투자를 통한 선도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정책에서 이끌어왔던 자세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의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의 역할들을 펼쳐 나가면 그러한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국민 홍보, 그 다음 정당 활동에 관한 문제, 그리고 NGO와의 단체에 연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 국민의 이익이 곧 우리 회원이 이긴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싸우는 상황이 발생되는 자체를 아주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회의 존재라는 의미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입법 과정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 만약 싸우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좀 더 노련한 협상술로 해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싸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협회에 나쁜 풍조가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국토부나 다른 관청에 가서 싸우고 옵니다. 싸우고 온 걸 마치 무슨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실 필요 없거든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싸우는 문제 가지고 제가 하나 꼭 좀 드려야 될 말씀이, 모 회장님이 서울시로부터 당신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이런 파문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의가 가면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협회 전체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싸우는 문제는 물론 최악의 경우 싸우겠지만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대형 건설업체 설계 경험 문제도 덮어놓고 싸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명분을 가지고 실리를 가지고 우군을 동원하면 우리가 충분히 협상술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손자병급에서 최고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사항입니다. 최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현행 규제 일변도, 건축법의 체계 변경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바람직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님께서 주제하다시피 건축 관련 법령은 실시대 가지로 산재되어 어떤 경우에는 본의 아닌 불법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또 정권의 노선이나 행정가들의 성향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어서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2년 전부터 건축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합한 한국건축규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더욱 강조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우리 협회가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건축사 직업의 본질인 창작 세계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렇지만 건축법은 최소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는 건축사의 생존권 확보에 역점을 두고 민생 소규모 형태 사무실을 운영하는 특히 지역 건축사의 제도적 애로사항을 소상하게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주감리 대상의 모든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 입법이라든지 설계감리비 유지관리 업무 대가 현실화, 또 현 건축신고제를 100% 건축허가제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설계자 감리의 법제화와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설계자 감리자의 무한 책임의 철폐입니다. 바람직한 건축법 개정,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은 건축사들이 일하기 편하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려면 건축법, 도시, 토지, 환경, 교통 등
210여 개의 개별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처럼 복잡하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200여 개가 넘는 법을 통달해야 설계가 가능합니까? 관련 법을 선진국처럼 통합법으로 운영하면 간단합니다. 허가 시에는 건축 허가 관련 규제, 시공 시에는 건축 규제로 단순화시키면 이해도 빠릅니다. 모든 법은 기재법 아니면 육성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에 건축 기본법이 있으며 규제법으로는 건축법, 완전하지 않지만 육성법으로는 건축사법과 건축서비스진흥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고 돈 잘 벌려면 육성법에 승부를 걸어야 하고 지금까지 2차 산업인 건설업이 종속도주에서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탈피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의 가치가 높아지고 건축사 의상과 권위를 찾을 수 있으며 건축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의 기본적인 개정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 건축은 의사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을 관장한다 하죠. 그럼 우리 건축도 똑같습니다. 우리 건축은 생성에서부터 멸실까지를 전 과정을 관장할 수 있는 개정이 중요합니다. 규제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건축법 23조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건축행정법은 그와 반대로 제어하는 법입니다. 그 제어하는 법의 효력을 위해서 건축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은 보면 대체적으로 건축문화 중심인데 거기는 뭐 신진건축사, 건축물 성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과정을 아우르는 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건축법 내에 들어와서 자기의 법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건기법, 건산법,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걸로 통해서 교육청 이런 교육청 우리 감리, 건기법 감리들이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건축법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애매모호한 문제와 표현입니다. 말들이 이상해서 공무원에게 주는 해설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건도 보시고 다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축사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또 하나는 더 장기적으로는 KBC 코리아 빌딩 코드죠. 여기에 우리 건축이 건설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으로 벗어나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건축 관련 법이 200여 개 지금 상제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 상충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KBC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건축사가 책임만 많이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리는 별로 없이. 그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포항의 그 마우나 리조트에서 분명히 구조기술사가 잘못됐는데도 1차적인 책임,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 건축사협회가 입법 과정에서 거의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항상 법을 맨들 뒷봉만 치고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공약사항으로 우리 협회가 건축진흥원 설립을 추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진흥원 산하에 코리아 빌딩 코드 카운슬을 둬가지고 아예 우리 협회가 주관적으로 건축관계법 200여 개를 갖다 조정할 때 우리 협회가 주관을 하자. 그러면 이러한 불공평한 불공정한 거래를 우리 협회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협회가 그동안 가장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뒷봉만 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법 체계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건축법 체제 개편은 건축도시연구원에서 선행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을 성격에 따라서 분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방법을 예를 들어서
소방 기준, 유지관리, 절차, 행정법에서 이렇게 분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건축도 절차법이나 행정에 따라서 건축 기준, 절차법, 행정, 유지관리법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분법을 해서 입법을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소비자는 알기 쉽고 건축사는 까다롭지 않게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건축사가 본연의 도시와 환경을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보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 개편이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러한 규제는 어떤 일이더라도 저는 반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축 제도나 건축 시장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새로운 건축법의 체계 변경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건축 설계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건축설계서비스산업진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을 정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 사항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4조 소재지에서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가 무엇이며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을 대변해야 할 중심단체로서 국토교통부와 수시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임기 안에 세종시로 이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협회의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협회는 미래를 바라보는 흐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행정의 중심지로 떠오른 세종시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협회를 미래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제2회관 신축 도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국토부와 건축 관련 정책에 협회가 수시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 출장소 설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세종시가 생겼을 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부지사자고요. 근데 저한테 모든 이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사가 와가지고 부동산 투기할 거냐고. 사실은요, 우리 공제조합 있습니다. 교원공제조합이 있고 군인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군인공제조합 1조입니다. 뭘로 돈 벌었겠습니까? 땅 사서 돈 벌었습니다. 교원공제조합 역시 땅 사서 3천억입니다. 우리 시드머니 지금 있는 게 400억입니다. 다른 공제조합들 다 하고 다른 협회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됩니까? 회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는 땅 사모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세종시에 제가 주장했던 대로 땅을 샀으면 아마도 지금 5배는 올랐을 겁니다. 우리가 이전하고 싶어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1차는 땅을 사고 두 번째는 땅을 사게 되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이전도 가능합니다. 땅이 없이 갑자기 지금 살려고 하면 앞으로 가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부지 확보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적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협회가 관여하고 있는 일들은 대체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했습니다만 대국민, 대국회, 대정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우리가 협회가 갖고 있는 자금 기금이 약 한 284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 5천여 명에 대한 퇴직 위로금을 주고 나면 한 135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대한 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회원 이익 안 난 문제. 그래서 급한 대로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의 관계를 위해서는 법령사무처에 행정국을 세종행정국을 둬서 우리 국토부의 관계, 행정부의 관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협회가 국토부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유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아마 유관기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에 대한 인프라가 있다 이래 보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은 국회를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단기적인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렇습니다. 우리 요새 옛날에 우리 과천에 행정부가 있을 때 우리 협회가 주로 회의를 어디 가서 많이 했냐면 과천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든 타이든 비공식이든 실제로 우리 협회에 와서 회의를 많이 하죠. 이것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베이스대로 끓이는 역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세종행정시에 우리 제2의 협회가 되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당장은 행정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예민한 문제라 몇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일도양단식으로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기 조금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고 판단하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종시와 본협회 간의 역할 분담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종시의 교육 기능을 전담하는 협회 지부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일정한 그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교육 기능을 갖다 그걸로 전입을 하면은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충분히 교육받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또 재테크 차원에서도 또 괜찮고,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론적으로 접근하면은 시간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협회의 주소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준다는 취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이 집중된 행정 수도에 협회의 본부를 두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세종시는 행정 수도가 아니라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협회가 세종시에 국토부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뭐냐, 업무의 어떤 원활한 연속성이 되겠습니다. 그 과천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가서 서로 간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왔다 갔다 서로 간에 교환을 많이 하고 이런 기간이 있었지만, 세종시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 직원들이 현재는 2명이 일주일에 3일씩 교대로 파견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큰 어떤 무리가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협회의 어떤 큰 장기적인 발전을 봤을 때 먼저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업무를 보아서 최소한 출장소가 필요하다면 출장소를 설치할 거고,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이전도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결정을 해서 가는 것은 지극히 좀 위험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들어보시다시피 저는 지역 후보입니다. 우리 네 분의 서울의 후보님들은 하나같이 세종시 옮기는 데 대해서 검토하자, 출장소를 두자 이렇게 소극적입니다. 50년 가까이 우리 협회를 서울에 두었습니다. 물론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었고 회원수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옮겨야 됩니다. 저 협회를 서울에 투입한 취지는 서울에 정부 청사가 있었다 하는 그 이유에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 우리가 인식되어 왔고 50년 가까이 그렇게 우리는 따라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 이전한 지금은 국토부와의 업무 협의나 편의나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협회 세종시 이전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부터는 적극 검토되어서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유일한 법정단체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 부지 확보나 건립 비용 등 정부로부터의 세제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창의적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 협회의 대지 면적은 약 570평입니다. 면적은 약 3,500평이죠. 지금 이 현대 규모로서는 이전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 당선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장 비상 캠프를 제가 세종시로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과 적정 규모를 검토해서 제 임기 내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회원의 공감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 옆질의 순서가 있습니다만은 후보자 5분하고 상의해본 결과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방청석 질의응답을 시작이 되겠습니다. 도담건축 김성진 건축사, 기미건축 오영치 건축사, 토우건축 박재일 건축사 대충 내용이 공약에 대하여 약속 불이행 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의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막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장은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결정은 회원 여러분께서 하는 겁니다. 회장은 여러분께서 결정한 내용을 이뤄내는 역할입니다. 이뤄내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한 대로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회장이 됐을 때 뽑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회장은 회장이 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회원 여러분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 전에 회장은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회장이 그게 걸맞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회원 내 협회가 되는 길이기도 하고 회장은 여러분의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협회에 사람 많습니다. 회원 9,300명 넘습니다. 해서 책임지지 못할 회장은 자리에서 연연해서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13개의 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임기 동안에 끝나고자 한 게 있고 임기 동안에 안 되고 계속해서 다음에도 지속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임기 동안에 해서 착수해가지고 못하는 문제 이건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회장 하나 연연해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제 평생의 명예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회장만 당선되기 위해서 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책임질 분야는 어떤 형태로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음 임기까지 하는 문제에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소규모 사무실이 연합해서 공동주택 감리를 진출하자. 제가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소규모 사무실이 연합해서 소규모 건물의 일관 체제를 확립해서 우리가 디자인 디벨로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설계 감리만 가지고는 우리 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분명히 이것은 협회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시간. 제가 아까 시간이 있으니까 심의위원 풀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회의 균등창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들 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자기 공약사항 절대 이행할 거다. 책임지겠다. 좋습니다. 저는 회장을 한번 해보니까 무서워요. 사실. 무슨 말을 하기가 저는 무섭습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는 회장을 한번 해보니까 더더욱더 말에 대한 신중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건축사님들은 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안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약 10가지 정도의 제가 협회 회장 2년을 하면서 너무 기간이 짧아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러한 정책들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약 10가지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회원들한테 최소한도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공약, 정책 이런 것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을 하고 책임을 못 지면은 우리 회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탄핵도 달기 전에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각오로 협회 회장에 저는 취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회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저는 엄숙히 제가 지켜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못 지킨다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회원에 저는 탄핵이라도 저는 받을 각오로 저는 회장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축구 시합에서 여러분 페널티킥 다시 차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아마추어 골프에서는 멀리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한 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회원과 약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 꼭 제 공약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항시 강조합니다. 꼭 할 테니까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4분, 5분, 뭐 5명 후보가 나오는데요. 4분은 여기서 4명은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공약이 아니죠. 평가죠. 어떻게 공약이라고 얘기합니까? 평가죠.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어느 분이 하셨는지 받고 나니까 얼마나 공약을 안 지켰으면 저런 질문을 할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저 공약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건축사무소 BIM 서종찬 건축사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계획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자유경제체제에서는 가불 간의 계약 협의를 국가가 강제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얘기로 우리가 보수대가 기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적게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계획 설계비를 좀 못 받죠 지금 우리가. 이걸 받자고 하면은 손님이 다 도망갔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과거의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획 설계비 관계에서 제가 대안이 있다면 현재 일괄된 계약 체제를 기획, 계획, 실시 이렇게 여러 단계로 쪼개가지고 하나가 아닌 여러 단계로 쪼개서 계약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단계별로 우리가 설계비를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감리비를 예치하는 식으로 설계비도 예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 설계비 예치했을 때 여러 가지 회원들이 고통받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점차적으로 또 요구할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설계비도 예치를 해야 된다. 왜? 설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유재산의 건물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단순히 가불 간의 계약만으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설계비 예치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 설계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이번에 특허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왜 했느냐? 계획 설계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특허청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본부가 그와 같은 내용을 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계획 설계비를 등록을 해서 어쨌든 간에 5천에서 한 10,000원 정도만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한테 가더라도 법적인 어떤 제도나 장치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어떻게 하면은 특허청과 같이 조율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제값받는 것보다도 못 받는 돈이 너무 많아요. 서비스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획 설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계 변경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과거 부산회장 2번을 재직할 때 이 회원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제가 청취를 하고 해서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시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계획 설계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회원들끼리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획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일정 이상의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협회에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나중에 제2, 제3의 나중에 8, 9번째 누군가가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은 계획 설계를 한 사람은 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그 당시에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도나 아마 충남, 충북에도 아마 이 자료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회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 그러면은 아무런 이 문제 없이 우리 회원들 간의 덤핑이나 이런 부분 없이 충분히 저는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뭐 내일도 당장 가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에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본회에서도 아마 이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마 홍보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산 회장 시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회장이 된다 그러면은 제 공약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국 동시 시행을 저는 하겠습니다. 1997년 우리 협회 이사회 자료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옆에 정태복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다 있습니다. 최후에 받자, 등록하자, 컴퓨터로 다 연결하면 된다. 실패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설계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공영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공영제 주장했습니다. 공영제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받는 거지. 일을 시킨 사람은 정부에다 돈을 내면 되고 우리는 일해놓고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공영제입니다. 스페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건축사들이 얼마나 설계비를 덤핑했으면 그런 제도 만들어냈겠습니까? 지금 스페인 건축사 살아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 꽃피우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스페인 제도 이미 성공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우리는 돈을 의사들이 어디 환자한테 돈 받습니까? 간호원이 받습니다. 상담사가 받습니다. 우리가 건축주하고 설계비 얼마냐 하는 순간 우리 장사꾼 됩니다. 설계비는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질만 따로 다운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영제로 얘기합니다. 협회도 좋습니다. 협회가 받아도 좋고 정부가 받아도 좋고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달라는 겁니다. 우리 설계비 작게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술한다. 우리가 뭐 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설계비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 장사꾼 되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모든 설계비 공영제로 가자. 스페인에서 이미 성공했다. 스페인 잘 나가고 있다. 스페인 건축문화 잘 되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 설명하고 설득할 겁니다. 모든 정책은 신호를 한 번에 보내서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헌법과 다르게 건축행정법이 있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연 사유재산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당연하게 여기에 대한 제도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계획도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건축정보센터를 통하면 자재, 시방, 계약 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국가를 보면서 국가가 건축법이라는 걸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데 그거를 개인한테 위탁하고 개인한테 알아서 하면 못하죠. 그거는 협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 도면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정 감리를 해야 되는 거 하려면 국가가 기본 설계비, 기본 감리비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 사유재산을 위한 것은 설계가 되든 감리가 되든 품질에 관한 비용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 보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법은 공익입니다. 공익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자꾸 남이 뺏기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설계에 대한 지식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설립을 해서 어느 누구든 간에 등록이 되면 그거를 못 쓰게 될 겁니다. 해서 순수한 건축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건축법에 의한 설계를 정부가 요구한다면 당연히 기본 설계비, 법정감리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사 실무 교육에 대해서는 60시간, 즉 12시간 1년에 해서 60시간 5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을 만들었을 때는 12년 5월 30일 날 국제건축사연맹에 대한 국제건고안 기준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기술사 교육, 우리나라의 변호사 교육, 세무사, 변리사 모든 분들의 교육의 평균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생업이나 또는 교육에 대한 어떤 시작 이런 것이 강도가 너무 세고 또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도 또 퀄리티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회장의 연임이 된다면 교육에 대해서는 시간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의 질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실설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이 길다라고 이렇게 우리 블로그에서 우리 회원님께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이 등록은 원년에 제가 준비원 1년하고 1년 또 운영위원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참여해 봤기 때문에 지금 회원님들께서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하겠습니다.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했던 것은 108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줄이고 얼르고 해서 지금 현재 1년 12시간, 5년에 60시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의사협회, 변호사협회를 비교를 합니다만은 의사는 의사고 변호사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교육의 질에 있어서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까 다소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되고 특히 교육의 어떤 그런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이 부분도 우리 회원님들께서 부담을 이렇게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약에서 제시했다시피 이 교육비는 제가 회장이 된다 그러면은 무상화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공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교육시간 이 부분은 다소간에 우리 회원님께서 불편하지만은 줄이는 것보다는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나 질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보완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자기 어떤 집행부가 우수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는 보완 수정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저는 이 교육시간 이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UA 기준, 국제 스탠다드 기준 얘기하면서 우리 이 기준 맞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FTA 체계로 1년 후에 MRA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도 협상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주 정부하고 해야 합니다. 50개 주로 각각 협상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만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우리 회원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그렇게 교육 국제적인 스탠다드 맞춥니까? 외국 가서 일할 사람들은 그거 맞춰서 교육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그거 받으면 됩니다. 계속교육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128개국이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8개국만 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UIA 굉장히 국제적인 스탠다드 요원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국제적인 스탠다드 적용해서 우리 면허 가지고 외국 가서 일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가서 일할 사람만 교육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실질적 교육으로 교육시간 줄일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시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 AIA 교육하는 거 가서 봤습니다. AI 회원들은 교육 안 받습니다. 회의 참석으로 교육 다 가름합니다. 정회원들은 정회원으로서 역할만 다하면 교육 다 받은 걸로 칩니다. 대신에 교육받는 사람 비회원들입니다. 우리 비회원들 많습니다. 비회원들 교육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회원들입니다. 정회원들은 정식적으로 우리 협회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전부 다 교육받은 걸로 이렇게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육 가지고 괜히 회원들 발목 잡을 필요 없습니다. 가뜩이나 힘듭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회원 편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UIA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해외 나가기 위한 거주사 교육은 당연히 국제 기준에 맞추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을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종합병원에 있는 분하고 지방에 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종합병원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시간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교육한답시고 프로그램 만든답시고 7억 넣어서 교육비 사람 나눠서 하는 거 안 맞다고 봅니다. 이 교육이 뭐가 필요하냐면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다만 내용 면에서는 다르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사로서의 동질성, 건축사의 협업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도회가 집체교육을 통한 우리 건축사의 우위를 줄 필요도 있다. 나머지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불러들여서 강제적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홍성에 계시는 건축사들이 주로 우사를 주로 설계한다 그러면 한우협회가 됐든 축협협회가 됐든 그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협회의 등록원은 그것만 관리해서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오히려 그것을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필정만 받아오게 되면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꾸 다 선하게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방 가꾸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개인 예산 나와서 한생 가구에 대한 걸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주방 가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생 가구가 되든 어떤 가구든 간에 우리 관리원에 와서 이런 교육 하신다 하면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회원께서 가서 교육 받으시고 1시간을 인정하든 2시간이든 간에 그 교육 필정 가져오게 되면 인정하면 됩니다. 교육비 제로화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교육 문제를 단순히 의무적인 교육이 아니라 우리 업역 확대하고 좀 관련시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는 문제는 기존의 설계감리만이 우리 건축사의 일이다 라는 문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설계감리 업무만 가지고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에너지 녹색 분야, 정보 시스템 분야, 또 각종 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의무교육 60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협회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필요하면 365일 계속해도 좋다. 필요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실력을 향상시켜서 이 어려운 난세에 살아남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 의무교육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방송통신대학 같은 개념을 해서 사이버 교육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해서 우리 건축사들이 어떻게든지 우리의
재무장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게 우리가 의무교육 거기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쿠파 건축 오진식 회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관공서 설계계약부 과업지시서 상의 무리한 과업지시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말씀인데 아마 관공서 설계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계약 내용이나 계약 방법이 있어가지고 우리 일반 민간 설계보다는 굉장히 아마 철저하고 또 그 이행 여부가 아마 자주 경험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일을 해본 경험에서 비추어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계약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검토나 계약 내용이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을 진짜 잘 하셔야 되고 또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 내용을 효율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약을 하시고 난 뒤에 계약 이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서로 간에 어떤 일을 떠나가지고 아마 불이익을 또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약 이행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고 계약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고 계약 내용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잘 챙겨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아마 해보시면은 일반적인 우리 설계 업무 외에 에너지 평가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해서 우리 설계를 하는 건축사들이 겪어야 될 경비나 시간적인 어떤 부담이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셔가지고 계약을 할 때 철저하게 반영이 되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998년 우리 협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건설도 입찰 보지 말자고요. 입찰 문제가 있다고요. 전 그 후로 입찰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일을 못 해봤습니다. 고통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협회에서 그거 좀 없애자고 했어요. 지금 입찰도 다 보고 있는데 무슨 그게 효과 있냐. 협회 힘도 없는데 아직까지 그 입찰 보지 말자는 지시 안 없앴습니다. 그거 먼저 없애고 난 후에 저는 처리 방법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할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우리 건축사 고충 주는 것 싸우겠습니다. 괜히 싸우는 건 힘들어요. 근데 협회에서 나서 싸우는 거 간단합니다. 협회가 아무래도 싸우는 데 더 낫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겠습니다. 어떠한 고통이든지 우리 멤버로서, 키라 멤버로서, 대한건축사 회원으로서 어디 가서 잘못된 거 협회에서 그냥 봐주지 않겠습니다. 나서서 같이 싸워주겠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일 같으면. 지금 관공서에서 무리한 과업지시 얘기를 하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과업지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걸 하게 되면 돈을 오히려 버는 게 아니라 더 마이너스 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단 협회에서 나와서 그런 일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리 방법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신설이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락이 오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게 있죠, 회원 여러분. 내가 저것을 먹으면 분명히 죽는데 배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심정, 괴로운 거죠. 개인이 못합니다. 협회에 나서야죠. 그래서 협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약 중에 건축사 지식보호센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표준계약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협회 만든 표준계약서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서 자체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안 갖고 있습니다. 보호의 기반을 안 갖고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미국을 조금 가볼 필요 있어요. 미국에 가면 미국은 이런 제도를 운영합니다. 미국은 건축 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발주미 계약법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든 국가이든 간에 일반적인 을을 보호하는 계약법의 기준을 갖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건축물은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협회도 표준계약서를 그냥
회원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수정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이것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협회가 나서줘야 됩니다. 어떻게 개인이 일일이 부딪히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축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발주 및 계약 법적 운영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약이 되거나 그 도면이 계획이 되면 이것을 건축지식보호센터에다가 이것을 등록을 해서 우리 지식이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공약사항에 보면 협회 내 건축사 민원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해놨습니다. 이제까지 일단 유명무실한 거 말고 구체적인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사무국 직원하고 플러스 부회장 내지 임원을 거기다 파견해서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원센터와 법무, 세무 모든 외곽단체하고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의 어떤 불이익이 봤을 때 그쪽에 신고하면 막바로 그 네트워크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한번 동원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2년 전에 쭉 회원을 만나면서 가장 특히 거북했던 얘기가 협회가 도대체 뭐는 거냐. 그래서 협회와 회원 간의 가장 연결고리의 가장 핵심을 지금 제가 지원센터를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들 또 과거에 또 관에서 있다 나온 분들 그분들하고도 쭉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법무나 변호사나 뭐 그런 사람들이 건축사 협회하고 네트워킹을 하면 일감이 많더라 이런 인식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오게 됩니다. 그와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또 오게 되면은 가시적으로 아마 회원분들한테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혼자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협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최근에 올 6월 달에 LH공사에서 설계비를 굉장히 적게 줍니다. 얼마 주느냐? 6만원, 7만원 줍니다. 지금 얼마 줍니까? 15만원 내지 18만원 줍니다. 왜 그래 줬습니까? 우리 협회가 나서서 공동주택 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LH공사 설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협의회를 결성을 해서 그분들이 문제점을 파헤치고 문제점을 가지고 정책 학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 정책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 장관한테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장관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LH공사 사장한테 지시를 해서 설계비가 대폭 인상되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도시설공단, 철도 역사를 설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자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12명을 모아서 사례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 설계비를 주지 않습니다. 역사가 이전합니다. 이러한 것을 철도시설공단에 언론을 통해서 게재를 해서 시설공단 이사장이 모든 것을 계획 설계비를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다 하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부가 무엇을 하느냐? 협회가 일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우리 본부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하지 뭐 때문에 그러려고 합니다. 뭐든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나가야 큰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에는 개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후보자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설계감리 분리 법제화를 임기 중 완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는 3일 건축사무소 신상일 회원입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하시죠.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가 12월 9일 날 본회가 끝났습니다.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계감리 분리하는 부분은
임시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즉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 즉 법률에 들어가서 있는 부분을 우리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 면적에 대해서는 다소 회원들과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은 차근차근히 우리가 한 가지 법 제도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협회가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자 했을 때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의 관계, 국회 또는 대정부 모든 부분이 우리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이 참적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조율하고 최소화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확신을 할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이 법이 통과될 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충기 후보자님께 개인 질문입니다. 예전 건축사사무소 정익현 회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임원선거 관리 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직접 질문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원선거 관리 규정이 워낙 많아서 개인적으로서 소환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특별시 건사회장에 당선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16개 시도의 회장,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주요 과제인 협회 집행부와 연결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협회가 회장은 어느 누구가 돼도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광수월래 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술래잡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은 있다 이래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서울회장이 됐든 경북회장이 됐든 전라남도 회장이 됐든 간에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회원에게는 다양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표를 내게 만들어서 협회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협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에 부회장님들 다 계시죠. 부회장 그런 이유가 뭡니까? 회장 유고시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제가 만약에 회장이 당선된다면 시도회든 본연이든 간에 다 독립재산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회가 가는 길에 막음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김영수 후보자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예우건축사사무소 임혜숙 회원께서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 지금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지난 2년간 공공발주사업의 부당한 대가 산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 요구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금방 말씀드린 저희가 LH나 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교육부, 국방부 이 4개를 타켓으로 해서 제가 쭉 개선을 해왔는데 LH와 철도시설공단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하고 교육청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과 교육장이나 그 지자체 단체장을 협력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발주 사업 대가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 3항에 보면은 우리가 그 대가 설계 지급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 의해서 지급을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이 노력하는 게 뭡니까? 줘야지 일을 했으면. 그래서 제가 이명수 의원이 의원입법을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19조 3항이 통과가 되면은 의무조항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법이나 사법에 보면은 묘한 법이 많습니다. 예산의 범위에 의해서 지급해야 한다. 예산이 없으면 안 줍니까? 이러한 법을 차근차근히 우리가 골라내서 고쳐 나가는 것이 큰 일입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우건축사사무소 임혜숙 회원께서 모든 회원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전략 계약서 작성 등으로 건축사의 책임을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건축사 업무 대가 산정에 이러한 법적 책임이나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께서 우리 건축사들이 기술적 가치를 국가 건축 정책과 건축사 이익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그 대가 선정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대가 민간 대가 기준은 안 돼 있고 또 관공서의 대가 기준도 또 힘들게 돼 있고 또 요구 조건은 점점 늘어나고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푸는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구심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구심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구심점을 찾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협회에서 그동안에도 준비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가 기준이라든가 민간 대가 기준 또 앞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이것은 어느 회장이 되든 만들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준비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대가 기준 법적으로 만드는 게 힘듭니다. 다 준비는 돼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 기준 또한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수 회장님께서는 혼자 다 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다 하던 거 그냥 나온 것 뿐입니다. 안 하던 거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어도 회장이 없어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참으시면 이 대가에 대한 기준은 협회에서 아마 만들어낼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질문 여기서 하겠습니까? 저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건축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문제는 대가 기준이 변한다 해서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발주 계약법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대가 기준에 관한 얘기를 보면 공공발주 기준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조달청이나 지경부가 갖고 있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우리가 상당히 번없었습니다. 그거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에 관한 대가를 좀 본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제도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면 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계별 계약, 행위별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의사들이 현재까지는 단계별 행위적으로 의료수가를 받아왔는데 국가가 야 돈이 많이 드니까 한복에 애 놓을 때 얼마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문가에게는 상당히 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작고 책임을 많이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 기준에 관한 것을 포괄적 현재의 대가에서 행위별, 단계별 대가 기준으로 제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협회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한다 그러면 협회가 대가 기준을 연구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무엇이 빠져있냐면 법제도로 올라갈 때 지경부와 조달청과의 관계에 되는 문제들을 풀지 못했어요. 왜? 우리끼리 놀았다 이겁니다. 해서 앞으로는 계약 관련되는 것들은 지경부나 이쪽을 통해서 조달청이나 통해서 우리 계약의 용어가 합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협회가 건축법 제정 및 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협회가 녹색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정책협의 과정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심지어 감정원까지 거의 5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 협회는 배제되어 있어요. 아예 논의의 대상에서 빼버린 겁니다.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절대 보호하지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협회 그동안 가장 큰 게으름 문제, 직무유기사항이 이 2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녹색인 에너지 분야가 우리 향후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여기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지. 아예 배제된 상황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의 주장이 내키질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제가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해결할 일이 이 두 가지입니다. 심지어 감정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정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감정원 가서도 우리가 가서 또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갖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그냥 그 아주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협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 뒷북을 쳐서는 안 됩니다. 미리 같이 그 사람들과 어깨를 마주해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공공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대가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용을 하고 있고 민간대가 기준을 제가 올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대가 기준을 발표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또 표준 계약서도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표준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1차는 지금 완료가 되고 2차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협회가 뒷북을 친다 그러는데 뒷북 치는 거 없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에 처음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부에다가 건축연구소 법인화를 신청했습니다. 에너지 전략계획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기 위해서 돈을 1,000만 원씩 들여서 그 연구원들을 임시로 채용을 해서 제가 법인화 작업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올린 결과 협회나 학회나 이런 데는 절대 내줄 수 없답니다. 왜? 대한건축사협회가 설계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협회에서 검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서로서 체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회, 협회 이런 데는 다 누락이 됐습니다. 저는 다 준비를 해서 올려봤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다음에 새롭게 연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야지 여기 계시는 회장님들이 내용도 모르고 협회가 뒷북을 칠까 말이 되겠습니까? 회원님들이 협회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격려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에너지 전략 계획서가 최근에 이렇게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좀 우리 일을 해보지 않은 우리 회원님들은 좀 생소한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나 또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의 색채심의나 구조심의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건축 설계 외에 어떻게 보면 주 업무가 아닌 추가 업무이죠. 이 부분을 저희들은 최근에 일을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경비도 경비지만 시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가 신청을 하면은 건축협의 기간이 사실은 추가되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 전략 평가서 받아오는 시간이 2달씩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발을 동동 굴려야 되는 이런 참 경우를 저도 겪어봤고 겪는 것을 주변에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평가 기간이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습니다. 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도 시간이 당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지역 건축사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업역이라고 생각하면은 경비를 받고 거기에 따른 이 시간만 예를 들면 우리가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 기간을 지역 건축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역에 이렇게 조건을 완화해서 많이 좀 설치해 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우리 건축사들의 어떤 의견이 내는 걸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대처를 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이 전에 형평성을 생각해서 하여튼 어쨌든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우리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후보자분들이 마무리 발언 순서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건축사 협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얼마 전 경제지에서 본 인상적인 글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프랑스에서 폐업한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폐업한 회사들 중 81%가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을 업무에 적응시키지 못한 업체들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중국집도 인터넷과 휴대폰 앱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고객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동하는 작품이 펼쳐져 우리 건축사들은 과연 시대와의 소통에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회장에 당선되면 협회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건축사 회원들이 이 시대와 소통하는 전문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도 고객과 시장이 이동하는 곳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는 거대한 담론입니다. 국가도 해결하기 힘겨워하는 엄청난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전리길도 한 걸음이듯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소규모 사무소는 단독으로 힘이 약하여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힘을 합쳐 공동주택 관리 업무 진출, 유지관리 업무, 조사 검사 업무, 소규모 건물의 일관 서비스 체제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병행하여 향후 건축의 최대 시장인 정보 시스템 분야, 녹색 및 에너지 분야, 이 자재 분야에서 우리 건축사가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온 설계 감리에 대한 생각만으로는 급변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역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할 때 그에 비례하여 신영역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365일 자율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건축사,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건축사,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축사의 모습이 전 회원에 파급되도록 협회의 존재 성격을 바꾸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돕는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면서 저의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 자신, 직원, 그리고 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건축사들이나 우악들의 분란을 좀 해소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를 통한 불안의 확산을 막고 예측 가능한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설계 비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건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설계 감리 시장 키워야 됩니다. 아니면 대가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올려야 됩니다. 대가 기준 바꿔야 됩니다. 건축 설계 감리 총량제를 적극 도입해서 양질의 건축을 국민에게 제공할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대가 기준, 여러분, 현재 포괄적 대가 기준에서 행위별, 단계별 대가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와 따라서 설계비의 예치제, 감리비의 예치제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정부가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계 도서를 작성하게 하고 법정 감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부가 건축 기본 설계비와 법정 기본 감리비를 법제도로 보장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기본 설계비와 기본 감리비의 법제화가 되도록 우리 모든 건축사가 힘을 합쳐서 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건축사 회원 여러분, 건축법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헌법과는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설계와 감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설계 감리 분리의 공공감리는 건축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건축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설계 감리 분리로 인한 현장의 설계 의도 부여는 설계 건축사가 수행해서 그 책임을 맡아야 됩니다. 모든 건축물의 최종 승인은 설계자가 최종 승인을 해서 건축사의 설계 권능을 마무리 짓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축사의 공공지출 이루어야 합니다. 강공서는 건축사를 고용해서
품격 있고 선진화된 행정 공부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OECD 3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법질서 국방비 지출은 1위이고 사회적 공공 지출은 30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건수달의 몫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건축사와 본협에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고민하던 중 강력한 대내 정책을 펴는 준엄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앉아서는 볼 수 없었고 침묵하면서 방관자가 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지난번 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저희 부덕의 수치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2년 동안 반성하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축사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앞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과 협회에서의 여정, 대한건축사협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협회가 의무가입에서 이미 가입이 된 후의 향방 건축사들의 고난과 위기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궁극의 해답을 회원들이 협회에 요구하는 목소리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은 바람이 셀수록 높이 오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을 수 없다면 어찌 높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상황을, 이 거센 바람을 어려운 난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높이 오를 수 있는 바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여건에 좌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신 선배 건축사 여러분,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진심 어린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했던 동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이제는 협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꿈을 줬고 조용히 떠나겠다던 동지 여러분, 삶이 고달파 협회에 봉사하는 것이 사치 같다 떠나겠다던 동지 여러분, 부탁하건대 아니에요 그러건대 돌아오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망망대 한가운데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이 아니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채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하늘의 버림을 받아 지금처럼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다면 대한건축사협회는 없는 겁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 건축사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저 혼자 꿈꾸는 협회는 언제나 혼자만의 꿈입니다. 하지만 같이 꿈을 꾸고 우리 모두가 꿈을 꾼다면 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회원님들, 서울 건축사 등록 회원수가 4,300명입니다. 근데 정회원이 2,300여 명 되죠. 2,000명 가까이가 지금 비회원입니다. 2,300명 정회원 중에 회비를 내는 회원이 60%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4,300여 명 되는 우리 서울 등록 회원 중에 회비를 내는 회원이 1,300여 명이라고 하면 3,000명이 우리 지역으로 비교하면 비회원입니다. 서울에서 50년 동안 우리 지역 전체를 이렇게 지배해 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념에 후보에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 협회가 나아가서 공정한 협회가 될 것이며 전체 9,500여 회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곳으로 힘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대전, 충남, 충북, 우리 세종세 회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왔습니다. 제가 있는 부서만 하더라도 업무 대행이나 미관 자문을 통해서 월정액비 납부를 폐지를 하고 비회원을 거의 일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서울에서는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먹기 나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 건축사 회원들이 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협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역 건축사님들이 반드시 한번 이번 투표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지가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17년 서울에서 UIA 세계 건축사회대가 열립니다.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세계 UIA 세계 건축사대회가 제가 기억에는 23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도전해서 유치를 해온 행사입니다.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다같이 기대를 합니다. 특히 경주 마리나 리조트 사건으로 해당 건축사가 지금 2년 6개월 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 협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은 우리 건축사 모두의 문제로 매도가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 변호사가 아닌 협회 고용 변호사 두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에서 나온 공약 사항과 토론 내용 모두들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협회를 위해서는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서로 함께 공감하며 좋은 정책과 좋은 공약은 서로 공유하며 지혜를 모아 협회를 발전시키고 건축사의 위상과 가치를 한층 높이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추진해야 할 많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산적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장 임기 이내에는 너무나 가혹한 일들이고 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가 추진 중인 업무, 첫 번째 감리비 예치 제도, 유지관리 업무 범위 확대 및 대가 현실화, 사후 설계 관리, 건축사고 합격력 인정 제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건축자재정보센터 제정 및 공공발주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 지급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설계 업무 표준화 계약서 선진화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축연구원 자립의 불이나 협동조합 활성화 수립, 도로 사선 제한 등 폐지 등 내년 3월에 국회에 통과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속성을 감안해서라도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실천 가능한 목표부터 분명히 앞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저 김명수가 바라는 것은 과거의 협회, 현재의 협회가 아닌 새로운 우리들의 미래 협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는 없어도 1만여 회원이 함께라면 새로운 길을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함께 갑시다. 기호 2번 김용수와 함께 가면은 틀림없습니다. 정직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충청권 합동 토론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건축사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협회 발전을 위해 열띤 토론을 해주신 5분의 후보자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